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교육학 클립 19편은 교육과정의 흐름입니다. 교육과정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등 교육의 결과도 변화하게 되죠. 특히 최근에는 OECD 국가 비교에서 갈수록 떨어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해력에 대한 분석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교육과정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시대마다 중요하게 가르쳐졌고 비판받았던 내용들을 알므로써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바로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전 중학교 교사 데이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런던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학교에서 3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지식교육을 지향하고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이 지향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경험과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열심히 고민하고 실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의 학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는 장학의 기준과 교육부 지침이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우수한 수업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수업을 선보이면 저평가되고 외면받았다. 블룸의 인지능력 교수목표 분류학에 따르면 인지적 영역의 발달은 위계적 관계를 이루는데 지식이 가장 아래층이고 그 위로 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의 순으로 발달하니까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가장 저급한 형태의 인지발달만을 유도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3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친 후 교육과정 연구원으로서 교육과정에 대해 연구하면서 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교육계에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몇 가지 믿음들이 사실은 학생들의 학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교육계에는 지식보다 역량이 더 중요하고 학생 주도의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미신이었다. 한 4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열대우림에 살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학생들은 열대우림에 관해 열심히 토론했지만 비가 많이 오겠죠 라는 말 외에는 발전된 토론이 불가능했다. 학생 중심의 토론 활동을 하느라 배경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단원이 끝날 무렵 같은 질문으로 토론을 하자 아이들의 대답은 달라져 있었다. 한 아이는 열대우림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열대우림은 토질이 나쁘고 흐린 날만 이어지므로 채식주의자인 나도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할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 블룸의 인지능력 교수목표 분류학을 다시 보자. 블룸의 인지능력 교수목표 분류학에 따르면 지식은 맨 아래층이어서 하위 역량으로 취급되고 분석과 평가는 상위 역량으로서 취급되어서 지식과 역량 사이에 오해를 일으킨다. 사실 역량과 지식은 분리될 수 없으며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교육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탄탄한 지식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데이지 크리스토둘루라는 영국의 교육과정 전문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책은 2013년 영국에서 출간되어 역량과 경험을 키워준다며 지식교육을 간과하고 있었던 그 덕분에 기초학력 저하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영국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최근에 방영된 EBS 다시 학교 시리즈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데이지 크리스토둘루는 3년간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왜 자신의 수업은 성공적이지 못했는지를 고민하며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교육계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7가지 교육 미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가 지적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7가지 교육 미신이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식보다 역량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학생 주도의 수업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 21세기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한다. 네 번째,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전이 가능한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 여섯 번째, 프로젝트와 체험학습이 최고의 학습법이다. 일곱 번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의식화 교육이다. 모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왜 미신이라고 할까요? 그녀는 이 명제들이 모두 기초학력 저하를 야기하는 잘못된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영국 교육 현장의 실제 장학 보고서 등 교육적인 근거를 들어 치밀하게 논증합니다. 여유가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에는 1999년 이후 13년 동안 학생 중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추구하며 학생 주도의 참여형 수업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애매한 역량 개발에 집중된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2013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의 핵심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영국의 교육과정을 상당 부분 도입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므로 학생들의 성취, 학교 교육의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죠. 교육과정의 흐름을 보면 시기별로 국제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된 교육에 대한 관점이 계속 변했으며 대체로 지식 대 실제적 능력, 즉 경험, 역량, 활동의 대결처럼 대세가 전환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과정의 흐름 1편으로 1920년 이전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1920년대에서 50년대의 대세였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블룸의 인지능력 교수 목표 분류학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부터 역량 중심 교육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교육과정 변화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도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1920년 이전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문화유산으로 이루어진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분과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교과를 통해 인간의 정신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형식 도야설에 근거하는데요. 형식 도야설이란 인간의 정신 능력은 인간의 근육 부위처럼 지각, 기억 등의 각 능력을 도야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교과 내용을 반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교과 지식으로 다져진 정신 능력은 다른 교과 능력과 정신 능력에 전이된다고 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은 지식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전달이 용이하고 교사 주도의 교육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학습에 대한 통제가 쉽다는 점, 지필평가 중심으로 객관적 평가와 측정이 쉽고 사전 계획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학생들의 흥미가 무시될 수 있다는 점, 암기에 치중하고 실생활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에 괴리가 있으며 상대평가를 바탕으로 하면서 경쟁적 교육 풍토를 조장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에 약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에는 분과형 교육과정, 상관형 교육과정,
광역형 교육과정, 융합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분과형 교육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듯 각 교과별로 나누어 놓은 교육과정이고요. 상관형 교육과정은 학문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관련시켜 구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의 백범일지와 국사의 임시정부 활동을 관련지어서 함께 구성하는 것이고요. 광역형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를 묶어 넓은 영역의 하나의 교과로 재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과학이라는 과목으로 묶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융합형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공통개념 추출해서 융합하여 조직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대세였습니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학생의 경험, 흥미와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에밀에 나오는 루소의 교육관과도 통하고 1859년에 태어나 1952년에 사망한 듀이의 영향으로 그 시기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활동, 경험, 아동의 흥미와 자발성을 중시하는 아동중심 교육을 강조한 듀이의 사상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이 길러주지 못했던 점들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여 나타난 것인 만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목표는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이 길러줄 수 없었던 전인교육과 문제 해결 능력 신장하기입니다. 실제 생활 능력이 있는 생활인 육성을 역시 목표로 합니다. 실생활 문제,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킬패트릭의 프로젝트 학습법이 대표적인 교수법이죠. 학습자 중심 수업, 지역사회 활용 수업을 강조합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은 학생의 자발적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실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 정의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공동의 과제 해결 과정에서 협동성 등 민주적 태도도 함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아무래도 활동에 치중하다 보니 지식교육이 부족하여 기초학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시간적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이 가능한 학습이 어렵고 교사의 역량에 성패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학생의 반응과 흥미를 반영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적용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에는 활동 중심 교육과정, 생활 영역 중심 교육과정, 생성 중심 교육과정, 중핵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중 중핵 교육과정은 2020학년도 중등 교직논술에 출제되었습니다. 활동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킬패트릭의 프로젝트 학습법이 대표적이고요. 생활 영역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이 배울 내용을 언어 생활 영역, 가정 영역 등 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입니다. 생성 중심 교육과정은 계획 없이 학습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가 만들어 나가는 교육과정입니다. 중핵 교육과정은 중핵을 이루는 중심과정, 더하기 주변 과정이 동심원적으로 결합된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특정 주제, 사회문제, 학습자가 흥미를 갖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교과의 선을 없애고 융통성 있게 여러 학습활동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학습활동은 토의, 실험, 조사, 야외활동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학생이 반드시 알거나 수행해야 할 내용과 학습활동으로 중핵 과정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대학교에서 중핵 교육과정, 코어 커리큘럼을 적용하는데요. 한 대학교의 인문대학 교육과정은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중익교과를 지정하고 기타 자유이수 교과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 통합적으로 인문학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중익을 이루는 교과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주변 과정을 통합해 나가면 지식 간 관련성을 알기 쉽고 학생의 통합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겠죠. 단, 교사가 자신의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중익적인 내용과 주변 과정 내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특정 교과에 대한 체계적 학습이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950년대까지의 공식적 교육과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데이지가 이야기했던 블룸의 인지능력 교수목표 분류학에 대해 알아보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룸의 인지능력 교수목표 분류학은 인지적 영역에서 길러주어야 할 인지능력 6가지를 위계화해 놓은 분류 체계입니다. 블룸에 따르면 인지적 영역은 하위 영역과 상위 영역이 있으며 하위 영역의 정신능력은 상위 영역 정신능력의 토대가 되는 위계성이 있습니다. 이 정신능력에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6가지가 있고 하위에서부터 상위까지 이런 위계를 갖추어 점점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으로 발달된다고 봅니다. 6가지 인지능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식은 현상이나 개념을 기억하고 재생, 재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해는 해석, 의미 파악, 결과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적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추상적인 개념, 원리 등을 사용하는 문제 해결력을 말하고 분석은 관계, 관점, 구조 등을 파악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종합은 알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새롭게 창안하는 능력이고요. 평가는 어떤 기준, 준거에 따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야기에서 데이지는 이렇게 인지능력을 상하, 위계로 나누어 놓은 것이 하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하란 위로 갈수록 복잡하고 고차원적이라는 의미에서 인지능력의 복잡성을 위치적인 표현으로 나타냈을 뿐이고 이 그림이야말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그 이후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분명히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교육과정 흐름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7가지 교육 미신을 중심 스토리로 하여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어진 교육과정의 흐름을 알아보고 블룸의 인지적 영역 교수 목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과정 흐름 두 번째 시간으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 변화와 블룸의 지식 유형을 알아보며 역량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문제를 보시고 키워드를 떠올려 보세요. 5초 후에 정답이 나갑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애쓴 선생님, 멋집니다. 감사합니다.